오늘은 파이썬 넘파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파이썬 제어문과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넘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넘파이를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 임포트 시키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파이썬에서 넘파이를 이용해서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인데요. 파이썬에 대한 제어문과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잘 아시다시피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실제 제어문,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제어문은 다음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if else, 그 다음에 if else if, 그래서 elif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그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if 조건문을 하고 반드시 콜론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lse하고 콜론 한 다음에 역시 실제 조건문이 거짓인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문장들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은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while문과 for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while하고 조건문이 있는데,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밑에와 같은 그런 문장이 실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역시 마찬가지로 콜론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문은 for 변수인 리스트, tuple,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 변수가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아래와 같은 문장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식으로는 for 변수인 range, 그래서 range가 시작값, 끝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콜론을 써주시고 다음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처럼 똑같이 break문하고 continue 문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reak나 continue는 반복문을 멈추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break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inue문을 이용해서 바로 밑에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for loop이 다시 반복되도록, 그 다음에 while문이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문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또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파이썬 3를 이용해서 new 파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은 여러분들이 chapter 5가 되기 때문에 chapter 5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피터에 보면 chapter 5라고 만들어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 실제 다음과 같이 x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x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때는 여러분들 input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정수 형태로 받았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input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앞에다가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x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고요. 자, 그 다음에 x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x를 우리가 이제 실제 1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x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이 1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문 if를 쓰게 되고, if에 대해서 만약에 모듈라 실제로 2 하면, 만약에 이 x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뭐라고 해요? 프린트하고 그렇죠. x는 우리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else가 되겠고, 여기에 그러면 뭐가 돼요? 짝수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짝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런을 시켜보면 x값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은 if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콜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lse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렇게 콜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력받은 우리가 스코어라는 점수가 있는데, 자, 이걸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가 95.0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정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 형태로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인테저 대신에 플로트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9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이 스코어에 대한 값이 뭐로 되겠어요? 95점이라는 게 이제 입력돼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스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제 프린트하고 A 학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lse if는 ELIF 이렇게 한다 그랬죠? ELIF. 그래서 스코어가 뭐예요?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프린트하고요. 프린트하고요. 여기 이제 B학점 이렇게 B학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카피를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70점 이상은 뭐예요? C학점이 되겠죠. 그죠? C학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60점 이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학점이 되겠습니다. D학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죠. else죠. 자, 이러면 우리가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95점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 학점은 이제 A 학점이라고 여러분들이 표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될 텐데, 가장 여러분들이 반복문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합은 0이라고 초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for loop을 돌려서 in range의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1부터 해서 내가 10까지를 더하는 100까지 더하는 걸 해볼까요? 100까지 더하는 거니까 10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um하고 I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런을 해보시면 우리가 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은 5050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range라는 함수인데 이 range 함수는 이 start, stop, 그 다음에 step이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tart는 거기서 시작하는 그런 정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stop이라는 거는 stop -1까지 반복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step이라는 거는 내가 뭐예요? 실제로 1에서부터 스텝 2 하면 2씩 반복이 되는 겁니다. 2씩 걸러서. 그러니까 1,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드 썸을 구해보면 우리가 홀수죠. 홀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홀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홀수를 구하면 스텝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오드 썸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홀수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홀수만 얻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거쳐서 짝수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걸 카피를 해서 짝수가 2분이니까 2분 썸하고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씩 증가된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2분 썸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 썸이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찍어보면 255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스코어라는 것을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3, 45, 그 다음에 67, 그 다음에 43, 12라는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전체를 다 더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코어라는 그런 변수, 리스트 변수를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um, 그 다음에 equal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이 그 sum에는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sum이 행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도 쉽게 이렇게 실제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반복문에 while문을 사용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um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sum equal 0하고 while문, 그렇죠? while문 넣기 전에 이제 그 변수에 대해서 1로 초기화하고 즉 i라는 놈이 100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sum는 i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자, interrupt를 거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i가 증가된 게 없죠. 그래서 i를 꼭 1로 증가를 시켜줘야 실제 요 while문에서 실제 i라는 값이 빠져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걸 보면 당연히 요 문장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거짓이 되도록 해야지 되기 때문에 결국 i라는 값은 101일 때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다 더했기 때문에 그 결과의 sum을 구하면 5050이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홀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뭐라고 해주시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더하는 거를 2로 해주시면 홀수의 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의 합 한번 구해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한 1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짝수의 합을 구할 때는 여기에 0이라고 주시면 되겠고, 여기 값을 뭐로 바꾸면 됩니까? 2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이 썸에는 우리가 짝수의 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랜덤한 밸류를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20개처럼 데이터를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랜덤 변수를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random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nswer는 random range 해서 0, 1, 그 다음에 101, 1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answer는 1에서부터 100까지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answer에 해당 결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num-1, 그 다음에 cnt에서 시도 횟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마이너스 1에서 100 사이에 여러분들이 업, 다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while문을 통해서 answer하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num하고 서로 같지 않은 동안은 다음과 같이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고요. num이라고. 그래서 num이 answer보다 더 크면 여러분들이 다운이다. 답은 다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더 크면 여러분들이 up이라는 형태로 실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answer하고 서로 같게 될 경우까지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해답을 맞췄을 경우에 몇 번 만에 정답을 맞췄는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어문, 즉 조건문과 반복문을 아마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입력 인수들을 콤마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도 콜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제 수행할 문장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define df the sum,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실제 c를 우리가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그리고 이 함수는 c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 sum이라는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sum을 이제 사용할 때는 sum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7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m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이라고 나왔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요 정의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멀티라고 mu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c는 a 곱하기 b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m은 mu하고 4,7 이러면 실제 4하고 7이 곱해진 결과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이라고 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변의 인수를 제공하는 방법을 요 asterisk args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주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은 0, 그 다음에 for loop으로 돌려서 in args, 그렇죠? args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sum 이렇게 해서 i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을 하시면 return sum 이렇게 프로그램을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sum many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할 때 1, 2, 3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m1 한 다음에 sum many 이렇게 하고요. 1, 2, 3, 5, 7, 8, 10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런 인수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런 인수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파이썬에서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융통성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제어문, 그 다음에 반복문을 공부를 했는데, 자,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제어문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 그래서 if문은 뭐예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if, 그 다음에 tilt, else 하면은 참일 동안에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 실행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el, if, else.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참일 때 실행하는 거, 거짓인데 또 거짓인 경우에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거짓인 경우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반복문을 설명하세요. 자, 1분 정도,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자, 여러분들이 while하고 조건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 문장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 변수인 range 시작값, 끝값. 그렇죠. 그러면 시작값부터 끝값 마이너스 1값까지 이 변수가 반복되면서 문장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ange 1, 100,2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죠. 1부터 1, 3, 5 이렇게 해서 96, 그 다음에 98, 100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죠. 100은 안 옵니다. 그렇죠. 98까지 실행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파트에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제어문, 특히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if, if else, if, else if, elif, 그 다음에 else 이런 문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반복문을 배웠죠. 그래서 while문하고 for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while문하고 for문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range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range는 range, start, stop, 그 다음에 step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